의사로 일해온 지난 45년 동안 많은 환자를 돌보면서 그들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어려운 환자였어도 병과 고통에서 벗어난 분들은 다 쉽고도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구정 무렵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초청 강사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그 방송을 보고 오후에 어떤 암 환자의 따님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80세인데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도 점점 악화되어 암센터에서는 더는 할 게 없다며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종교나 믿는 신앙이 있는지. 그러자 천주교회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지 물었더니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성경 가르침의 핵심은 내 믿음이 내가 원하는 현실을 가져온다. 즉, 내가 믿는 대로 경험한다. 더 적극적으로는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고 쓰여 있으며 무엇이든지, 즉 어떤 난치병이라도 나았다고 믿으면 나아서 걷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다 나았다고 믿으시고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시라고 했습니다. 속담에도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 있고 예부터 내려오는 가르침 중에는 인명은 제천이요 병불사 약불생이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병이 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담대하게 다 나았다고 마음으로 믿고 걸으라. 그러면 낫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따님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이었는데 저 역시 그 어머니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00% 사망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환자가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 일을 잊고 지냈는데 10개월이 지난 크리스마스 무렵에 그 따님이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우리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거의 다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묻자 어머니가 다 나았다고 믿고 일어나 걸으라,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라고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잘 앉지도 못하고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천정에 줄을 매달아 그것을 붙잡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또 햇볕을 쬐면서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밖에 나가서는 나무에 밧줄을 매달아 붙잡고 햇볕을 쬐면서 맨발로 땅을 밟고 제자리 걸음을 하며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실제로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이를 입증하는 새로운 의학이 탄생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인 타임지의 2010년 1월 18일자 표지에 새로운 의학 정보가 소개되었습니다. 내용은 후성유전학에 관한 것으로 유전자는 이제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 후손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500년 서양의학의 역사에서 아주 혁명적이고 놀라울 만한 사건입니다.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타고나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은 세포가 고장난 것입니다. 세포 안에는 세포액이 있고 그 안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는 2만 3천여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생명의 설계도이자 생리기능을 관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병을 추적해 올라가면 그 유전자가 고장난 것입니다. 유전자가 고장났다는 것은 유전자에는 히스톤이라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꺼져버렸거나 변질 혹은 손상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면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유전자가 작동하지 못한다. 심장병이라면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유전자가, 암도 갑상선암이면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유전자가, 유방암은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유전자가 고장 났다는 것입니다. 2003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중풍, 암 등 왜 이처럼 많은 질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질병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부모에게서 타고난 유전자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신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유방암 유발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었고 유방암 억제 유전자가 꺼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나 어머니처럼 자기도 결국은 유방암 때문에 죽겠다고 생각한 졸리는 유방에 암이 생기기 전에 그 화근을 없애려고 성성한 유방을 예방적 수술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더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후손 유전자는 이제 더는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는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환경 선택, 또 하나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암 유전자나 비만 유전자, 탈모 유전자 등 어떤 병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좋은 선택을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뇌경색이 오면 뇌세포가 죽어 다시는 재생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시험에 자주 나온 문제 중 하나가 우리 몸에서 한번 죽으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세포 4가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뇌세포, 심장세포, 콩팥세포, 관절연골세포였습니다. 뇌경색으로 중풍이 온 사람은 다시는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다. 심근경색으로 심장세포가 괴사된 사람의 심장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콩팥이 망가져 심부전이 오거나 시장투석을 하는 사람의 콩팥은 되살릴 수 없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마모된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는 등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세포를 재생시키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져 있는데 어떻게 다시 켤 수 있을까요? 육체의 선택과 마음의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육체의 선택을 어떻게 할까? 좋은 예로 돼지 유전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우리에 갇혀있는 집돼지는 조물주가 만든 돼지가 아닙니다. 원래 조물주가 만든 돼지는 산에 있는 야생돼지, 멧돼지와 같았습니다. 쌈이 기른 집돼지와 산에 사는 야생돼지는 모양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야생돼지는 다리가 길어서 잘 달립니다. 하지만 집돼지는 우리에 갇혀 지내다 보니 다리 세포를 재생시키는 유전자가 꺼져 다리가 짧고 잘 달리지 못합니다. 비만 조절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버린 것입니다. 야생 돼지는 주둥이가 길어 흙을 팔 수 있고 송곳니가 나서 칡뿌리도 자를 수 있지만 집돼지는 입이 짧고 송곳니가 필요 없어 나지 않습니다. 야생 돼지는 몸에 털이 무성해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데 유리하지만 집돼지는 탈모로 털이 거의 없습니다. 모발 재생 유전자가 꺼져버린 겁니다. 야생 돼지는 돼지열병 같은 병에 걸려도 죽는 일이 거의 없지만 집돼지는 돼지열병에 걸리면 치사율 100%로 거의 다 죽습니다. 병을 이기는 면역세포 유전자가 다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돼지와 야생 돼지의 원래 유전자는 같습니다. 만약 멧돼지를 우리에 가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콘크리트 공간에 가둬서 햇볕을 받지 않게 하고 땅을 밟지 못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화학식품인 가공사료를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멧돼지는 햇볕 아래 땅을 밟고 돌아다니며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먹고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므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대부분의 병도 이러한 육체적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간에 갇힌 돼지처럼 햇볕을 쬐지 못하고 땅을 밟지도 못하고 자연에 있는 것을 먹지 않고 사료처럼 가공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 거의 모든 건강 유지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돼지들을 산에 풀어놓으면 멧돼지가 될까요? 3세대가 지나면 다 멧돼지가 됩니다. 3세대란 돼지가 잉태하여 석 달 만에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다시 새끼를 낳고 다시 그 새끼가 새끼를 낳으면 3세대로 약 2년 가까이 되면 거의 대부분 멧돼지가 됩니다. 원래 동일한 유전자였지만 우리에 가두면서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고장났는데 환경을 바꾸어 산에 풀어놓자 잘 달리기 위해 다리가 길어져야 하고 살도 빠져야 하니 관련 유전자 스위치가 다시 켜진 겁니다. 비만이 조절되어 배가 홀쭉해지고 흙을 잘 파도록 입이 길어지고 송곳니가 나고 털이 무성하게 자라고 면역력이 생겨 병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3세대만 지나도 모두 멧돼지가 되는데 이는 원래 유전자가 멧돼지 유전자였기 때문입니다. 돼지뿐만 아니라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조류독감이 유행했을 때 우리에 갇혀있던 닭을 산에다 풀어주었더니 모두 조류독감에서 벗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 환경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환경에 관한 좋은 예로 코끼리 상하 이야기가 있습니다.